우리 당 이름 좋아. 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름이 좋다? 강화에 가서 저 얘기를 좀 했다는 건데 일단 오늘 오전에 취소했어요, 일정을요. 오전에 취소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강화를 간 건데 강화도에서 얘기를 좀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국민의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의 반응이 예. 이거였잖아요. 홀대, 빈손, 여기에 대해서 분노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홀대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그리고 들어가든지 예.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쭉 그냥 지금처럼 가든지 예. 아니면은 그래 우리 갈라서자 뭐 한번 해보자 예. 뭐 이렇게 가든지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가운데 스탠스 그냥 기존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간다. 기존에 있던 스탠스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냥 국민 얘기하고 간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또는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안 그러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마저 사라질 거다. 이 얘기가 불과 보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면담까지 해서 이렇게 박대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처럼 쭉 간다? 과연 그게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행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오늘 뭐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찬을 했다. 아까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향후에 여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볼까? 이게 이제 또 관심사로 나타난 건데 어제 면담에서 글쎄요. 특검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벌써 세 번째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대화,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당 의원 수십 명 만나서 특검법 반대 설득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걱정입니다. 걱정이라는 거는 막기에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특검법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서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이 승부사 기질, 대통령도 있고 한 대표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저는 뭔가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상병 문제 때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이 문제도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거기서 논의할 수는 있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당직에 있는 분들의 생각도 제가 다 들어보면 이런 형태의 특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물론 모르죠. 뭐 11월 말쯤에 만약에 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 평론가. 그럼 향후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만약에 이제 재표결까지 간다면 이탈표가 8표 이상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8표 이상 나올 가능성 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이른바 제3자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발의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 어디 중에 선제적이라는 말을 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떠밀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지금 14가지인가를 포함했다는 거잖아요. 예, 특검법에. 예. 그건 분명히 안 받습니다. 그건 안 받는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안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선거법 관련된 게 다 그냥 민주당이 예, 의혹만 제기된 단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제한적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어느 한 몇 가지 포인트만 해가지고 특검을 해서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한 정말 명백한 제3자 추천 특검을 했다. 민주당이 맨날 특검 노래하다가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경우에는 선제적 대안이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그게 여당까지 그렇게 한다면 야당의 뜻에 따른다면 할 수 있겠냐는 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여당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아마 앞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걸 무도한 공세는 아마 막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17가지, 18가지 계속 발의할 경우에는 선제적인 특검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국민의힘 108명의 그 동의를 얻어서 하겠죠. 정치훈 부의장.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용 대표 회담을 일단 하기로 했어요.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른바 국민의힘 자체 제3자 특검 법안 이게 안건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올라와야죠.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꽉 막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를 뚫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문제 반드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뭔가 독소조항이 있다, 반위헌적이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추천하는 거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다. 뭐 13가지 의혹,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 당시 수사 대상이 15가지였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도 종합특검보다는 13개보다는 그중에서 정말 의혹이 가장 짙은 것 몇 가지를 좀 축소시키는 정도로 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민주당에게 제안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당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까지는 동의해 주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발의까지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 이제 원로급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뭐 다들 말수는 애끼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좀 푸념이 많았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독도를 희망하고 요청해놓고는 중요한 의제 내용을 미리 이제 자신이 대국민 공표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런 독대 해동은 참 대화하기도 어려울 건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고 아까 대통령이 알려줬죠. 그리고 내일도 뭐가 하나 잡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일 당대표 취임 후 첫 확대 당직자 회의. 확대 당직자니까 많은 수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른바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정치의장 등 당 지도부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요. 친한계 원외 인사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까지 참석한 확대 당직자 회의가 내일 잡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설명은 주요 당내 안건 설명하고 결속을 다지자는 차원이다. 심상치 않네요. 내일도 이제 저것도 많은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궁금할 텐데 이런 가운데 이준우 의원 혹시 이거 국민의힘에서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당대표가 이제 계속 물러나는 상황이 앞서서 있었으니까. 네, 있었죠. 혹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또는 뭐 비대위 전환 요구 뭐 이런 게 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당초에 높았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예.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이 세 곳, 그러니까 당과 당 대표, 대통령 이 지금 지지율이 전부 다 동결된 상태예요. 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우파의 분열을 낳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권을 내주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 이제 비상 상황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잠깐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았었거든요. 한동훈 이제 사퇴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라는 예지가 잠깐 돌았었어요. 그런 게 돌았어요? 네, 돌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박상수 대변인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말도 바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바로 이제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지난번 이제 당 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경우를 반복해서 이제 아마 이런 걸 이제 걱정하거나 또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만찬을 이제 친한 세력이라든가 또는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염려해서 세력을 규합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 일상적으로 그냥 본인의 어떤 세력을 정비한 정도이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탄핵이라든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그런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환 교수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와 관련된 비상 상황이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른 형식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사실상 불신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뭐 이런 사태 얘기까지 나온 오늘 건데. 약간 뭐 지라시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나와가지고 강화도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당원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힘이란 당 이름 너무 좋다.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얘기는 하면서. 뭐냐면 나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 선출된 사람이야. 나 63%거든요. 그렇죠. 뭐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당내 그립을 잡을 겁니다. 저 같으면 당내 그립을 강화할 텐데 지금 일각에서 당직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일부 당직을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한 대표가 아마도 당내의 그 장악력을 높이는 시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뭔가 또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면 그 순간 상황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꺼내놓은 게 있어요. 당무감사. 명태균 관련해서 당무감사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박상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의 특별법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양쪽과 다 차별화하는 내용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당내의 그립도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도 내세울 수 있는 당내에서 한 대표가 주도하는 뭔가의 쇄신의 변화의 움직임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내일 모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확대 당직자회에서 그런 내용을 살짝 비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일단 잡혀 있습니다.